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의 명칭을 쓰시오. 자, 바로 수신기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수신기에 대한 설명인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계기를 통해 신호를 수신한다. 중계기를 통해서 신호를 수신하고 중계기와 통신 선로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 다음 각 회로별, 자, 이게 지금 단서입니다. 자, 고유 신호 방식입니다. 고유 신호 방식을 채택한 다중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자, 고유 신호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R형 수신기죠. 이제 P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 신호를 사용하지만 바로 이제 R형 수신기는 고유 신호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건축물이나 다수의 회선이 요구되는 곳에 적합하다. 이것으로 밀어보면 바로 R형 수신기에 대한 설명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R형 수신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증폭기의 상용전원 3가지를 쓰시오. 자, 화재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증폭기의 상용전원 3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설비들이 있죠. 바로 축전지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 교류전압의 옥내관선, 이 3가지 설비를 바로 증폭기의 상용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설비에 대해서 모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비상 전원의 설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보시게 되면 바로 비상 전원의 설치 기준 5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어떠한 설치 기준이 있냐면 첫 번째,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그래서 이거는 설치 환경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옥내 수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이것은 이제 비상 전원의 용량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상용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는, 중단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비상 전원의 설치 기준 5가지 중에서 4가지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극 50Hz의 유도 전동기가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속도를 구하는 문제와 그리고 슬립 S를 구하는 그런 2개의 문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기속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P는 극수, F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자, 극수는 사극이고요. 사극. 120 곱하기, 자, 주파수는 50Hz. 50을, 자, 곱하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이 값은 1500이 나오네요. 1500rpm. 네, 그래서 동기속도는 1500rpm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회전 속도가 1470rpm일 때 슬립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회전 속도는, 자, 보시면 동기속도에다가 1 마이너스 슬립을 곱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잘 보세요. 1 마이너스 s는 ns분의, 자, n이 되고요. 다시 이 식을 변형해서 슬립 s는 1 마이너스 ns분의 n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ns는 동기속도, n은 회전속도.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동기속도는 좀 전에 구했죠. 1500rpm. 그리고 회전속도는 1470rpm. 1470rpm.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0.02가 돼요. 0.02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슬립을 지금 퍼센트로 물어보았죠. 100분율로 물어봤기 때문에 100을 곱하면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립은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 속도와 슬립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 25m, 폭 10m인 방지센터가 있다. 조명률 50%, 광속 2400루멘일 때 40W 형광등으로 40룩스 이상의 평균 조도를 확보하려면 형광등은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하시오. 단 층고는 3.6m이고 감광 보상률은 1.25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명 설비에 관련된 문제로 형광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명 설비에서 암기를 해야 될 공식이 하나 있었죠. 자, 바로 FUN은 AED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이 공식에서 지금 형광등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N 값을 이제 구해주는 거죠. N 값. 그렇죠? 이 N 값이 바로 형광등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식을 변형해서 이제 N 값을 구하는 식으로 변형을 해보면 FU 분의 AED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 다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F는 이제 광속인데 광속이 2400 루멘이라고 했어요. 자, 2400 곱하기 자, U는 조명률이죠. 50% 0.5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A는 면적이죠. 길이가 25m, 폭이 10m니까 면적은 25 곱하기 자, 10이 되는 거고요. 자, E는 조도입니다. 지금 평균 조도가 얼마래요? 400룩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00을 대입하시고요. 그리고 자, D는 감광 보상률입니다. 얼마예요? 1.25가 되는 거죠. 1.25를 자, 대입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은 104.17 나오네요. 104.17. 104.17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하게 되면 바로 105개. 105개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10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평면도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의 높이는 3.5m이고 발신기와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2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천장 배선으로 하며 거리 측정은 기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 전화선은 제외하고 배선 할증은 10%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문항에 보시면 감지기와 감지기 간의 전선관 그리고 배선의 물량을 산출하시오.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 사이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여기도 감지기 사이, 여기도 감지기 사이가 있고요. 여기도 감지기 사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전선관의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전선관. 자, 전선관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3m, 6m니까 여기는 9m가 되겠고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동일하죠? 자, 보세요. 2m, 4m, 4m입니다. 그럼 10m죠? 10m. 여기도 마찬가지 10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보세요. 3m, 6m, 6m 합치면 15m가 되죠. 15m. 맞나요? 15m. 그 다음에 여기는 6m 나와 있고요. 6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m와 6m니까 12m가 되네요. 12m.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길이를 다 합치면 바로 전선관의 길이가 나오겠죠. 전선관의 길이 다 합치면 전선관은 자, 전선관입니다. 첫 번째 전선관의 길이는 다 합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선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 56m가 되네요. 56m. 자, 56m가 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은 자, 보세요. 전선. 자, 지금 이게 루프죠, 루프. 자, 루프 배선이기 때문에 몇 가닥이 들어가나요, 전선이? 2가닥 들어가죠? 지구선과 공통선 2가닥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선의 길이는 전선관의 길이에다가 전선관 길이에다가 이 전선관에 2가닥씩 들어가기 때문에 2가닥씩 그리고 배선의 할증은 10%입니다.
그래서 1.1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10% 할증이니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전선의 길이는 123.2가 되네요. 123.2m. 자, 이것은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전선관 길이와 그리고 전선의 길이를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을 보면 발신기와 수신기 간의 전선관 및 배선의 물량을 산출하시오.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발신기가 여기 있죠. 발신기가 여기에 있고요. 자, 수신기가 여기 있어요. 수신기 여기 있죠. 수신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수평 거리도 있지만 이제 수직 거리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발신기와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에 있다고 했죠? 근데 천장 높이는 3.5m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자, 지금 이게 바닥이고요, 바닥. 자, 바닥인데 여기에 수신기가 이렇게 있어요, 수신기. 수신기가 있고 그리고 발신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발신기가. 근데 수신기와 발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2m에 있대요. 1.2m. 여기도 1.2m에 있대요. 1.2m 높이에. 근데 천장은 3.5m래요. 3.5m. 그러면 우리 감지기나 이 배선 같은 경우는 천장에다 배선하기 때문에 천장에서 선이 내려오겠죠. 천장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수직 거리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선. 수평거리, 수직 거리까지. 그러면 3.5m에서 1.2m를 빼면 2.3m가 남겠죠? 2.3m. 여기도 2.3m가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전선관의 길이 구해보면 전선관은 자, 수평거리가 자, 보세요. 여기는 4m죠. 여기는 6m네요. 예. 그러면 수평거리는 자, 수평거리로 따지면 4m와 6m의 합이 되고요. 그리고 수직거리는 2.3m, 2.3m 두 개가 있는 거죠. 수신기 하나, 발신기 쪽 하나. 그러면 2.3m 더하기 2.3m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14.6m가 돼요. 14.6m. 전선관의 길이가 14.6m고요. 그러면 전선의 길이는 자, 여기서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가요? 전화선은 제외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전화선을 제외하기 때문에 6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6가닥. 그래서 전선관의 길이가 14.6m고 가닥수가 6가닥이니까 6가닥 곱해주고요. 그리고 배선은 10% 할증이니까 또 1.1만큼을 또 곱해줍니다. 그러면 전선의 길이는 96.36이 돼요. 96.36m. 네, 이렇게 해서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전선관, 전선의 길이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의 전선관과 전선의 길이를 이렇게 물량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적으시오. 자,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보기에 있는 용어를 골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이제 채워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부터 보실게요. 자,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해당 소방 대상물의 화재 발생을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자, 관계자에게 통보해준다. 이게 뭐예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자, 그 구조가 방수 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를 말한다. 방수 구조로 되어 있대. 방수. 답 나왔네요. 방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수형인 거죠. 네, 그렇죠? 다음 3번.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를 말한다. 자, 어떤 형태의 감지기예요?
바로 방폭형 감지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2번은 방수형, 그리고 3번에는 방폭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경계 구역에 관한 문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감지기, 이 문제는 감지기와 이제 경계 구역에 대한 그런 문제로서,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지하층과 옥탑층이 없는 30층 건물 계단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설치 개수를 구하시오. 단, 각 층의 층고는 3m이고 감지기는 1종 또는 2종을 설치한다. 그리고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계단에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기 감지기를 1종 또는 2종을 설치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직거리, 자, 몇 미터마다 한 개 이상이죠? 1종 또는 2종 같은 경우에는 수직거리 15m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이용해서 이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층고가 3m고요. 그리고 지하층도 없고 옥탑층도 없어요. 그냥 지상층으로 30개의 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직거리 15m마다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15m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의 개수는 정확히 6개가 자,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2번을 보실게요. 계단실만을 고려했을 때 화재 수신기에서 수신해야 하는 최소 경계 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계단실만을 고려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경계 구역 수는 수직 경계 구역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계 구역은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은 몇 미터 이하죠? 45m. 45m 이하가 하나의 경계 구역의 기준입니다. 45m 이하. 그러면 자, 수직 경계 구역은 자, 동일하죠. 한 층당 3m씩 30개의 층이 있고요. 자, 이때는 기준 수직 거리가 45m가 되는 겁니다. 45m로 자,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딱 떨어지네요. 이것도 자, 2개. 자, 경계구역 수는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6개, 수직 경계구역 수는 2개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 대상에 대한 그러한 기준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자,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얼마 이상이다?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바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죠. 1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두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거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로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그 다음 세 번째, 터널로서 길이가 바로 500m 이상인 것이죠.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그리고 네 번째,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몇 층 이상이에요? 바로 16층 이상인 거죠. 예,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이러한 곳에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